하드코어 난이도로 하는 사람이 극히 적은 취미나 개인의 취향으로 한 길만을 파는 것에는 낭만이라는 것이 가득합니다. 이 낭만, 불편하거나 성능이 좋지 않아도 그 특유의 멋짐만 있다면 아니 대체 이걸 왜 하냐 라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니라 낭만 있네 같은 찬사를 듣게 되죠. 밀리터리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보면 2차 세계대전, 남들은 총과 수류탄을 쏠 때 활과 클레이모어 양손검으로 전쟁을 종횡무진한 영국군 잭 처칠 중령, 탄창을 교체할 필요 없이 650발의 총알을 끊임없이 쏴제끼는 프레데터 아머 백팩 시스템. 오늘 알아볼 무기도 남자의 가슴 웅장하게 만들어주는, 관심이 없던 사람도 밀리터리에 흥미를 갖게 만들어주는 그런 멋진 병기인데요. 하나의 개체에 5개 이상의 무기 체계가 달린 막강한 화력, 무게만 무려 1000톤이 넘었던 육지를 항해하는 전함이라 불렸던 괴물, 오늘의 주인공 장갑 역사입니다. 이 열차를 전장에서 쓴다는 것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활용되어 온 역사는 생각보다 길답니다. 처음 전장에 투입된 미국 남북 전쟁에서는 열차에 대포나 기관총 몇 정만을 거치시켜 놓는 것이 전부였지만 수많은 전투를 거쳐오면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게 돼요. 그러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정말로 빛나는 활약을 펼치게 되는데 독일군, 소련군 두 개의 국가에서 요긴하게 썼었답니다. 두 국가의 장갑열차 활용법과 배경 역사가 정반대인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전차의 빠른 기동성을 활용한 독일군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21세기처럼 신속한 보급수단과 기술이 없었던 터라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는 영토와 군대에 발맞춰 보급을 할 수 없었던 독일군은 열차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의 레지스탕스들이 후방에서 독일군 보급 열차를 기습 공격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저항군들이 철로를 끊어내면 열차는 그 앞에서 수리가 완료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노려 빨치산들이 공격해왔던 거죠. 이에 독일 군부는 열차에 포탄을 방어해낼 수 있는 경사 장갑을 도입했으며 주로 상대하는 것이 보병으로 이루어진 레지스탕스들이었기에 무기 또한 대인 화기들을 주로 장착했었답니다. 반면 소련군은 정반대였어요. 막강한 독일군의 기갑 전력과 항공 전력을 상대해야만 했기에 T-34 KV-1 포탑과 배공포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전함의 함포까지 장착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유명한 KV-2의 152mm 포탑까지 장착하였죠. 막강한 화력을 갖춰야만 했기에 무게를 낮추기 위해서 장갑은 독일군의 장갑 열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시베리아는 폭설과 봄만 되면 녹아내려 진흙 늪지대를 만드는 라스푸티차로 마차나 자동차가 다닐 수 없었습니다. 하여 1900년대 초에 적백 내전부터 소련군은 폭설과 라스푸티차 같은 열악한 환경 탓에 타국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무기체계를 사용했습니다. 소형화시킨 레일 바이크형 장갑 열차 또한 존재했었죠. 이 소련군의 장갑 열차는 중국군에게도 영향을 주게 돼요. 1920년대 수많은 군벌들이 서로 싸우는 중국 내전 당시 백색 내전에서 패배한 러시아군들이 중국으로 대량으로 망명을 오게 됩니다. 이때 망명 온 대다수가 장갑 열차 부대원들이었다고 해요. 하여 러시아계 병사들을 주축으로 6대의 장갑 열차를 제작하여 상하이를 점령하는 등 큰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물론 추후에 장제스의 북벌로 인해 모조리 파괴되어 버리지만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장갑 열차가 주목을 받던 이유는 열악한 교통 환경과 보급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자동차와 비행기, 헬기, 드론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보급이 가능해졌고, 교통수단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정해진 선로 위로만 주행이 가능한 열차는 점점 고속화되어가는 현대 전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무기체제가 완전히 맥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세르비아의 괴뢰국이었던 크라이나 세르비아 공화국이 AT-3 대전차 미사일, M18 헬캣 대전차 포탑, FLAK 30 기관포, GS-3 대전차포, 40mm 보포스포 등을 장착하여 크라이나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괴뢰국이었던 탓에 세계로부터 나라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기 또한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유들로 선택한 방법이었어요.
북한 또한 장갑 열차를 아직까지 운영하는 국가들 중 하나예요. 의외죠? 근데 활용하는 방법이 더 기상천외합니다. 미사일 발사 플랫폼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한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지소미아를 통해 대한민국은 북한군의 미사일 및 핵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발사 징후가 보인다면 선제 타격을 통해 봉쇄시키는 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술이에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KN-23 탄도미사일을 쏠 방안으로 장갑 열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피 튀기는 혈전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멜리토폴과 마리우폴을 위시한 남부 전선에 주로 출몰을 하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우크라이나 레지스탕스들이 보급 열차를 습격하자 이를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어졌습니다. 레지스탕스들을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 일전의 독일군 사례처럼 대인 화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사진에서와 같이 제23 대공포 정도로 간소한 편이랍니다. 장갑 열차라는 특이한 무기체계는 사람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고 게임, 영화, 만화, 소설 등 수많은 대중매체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낭만이 있으니까요. 전함과도 같이 육중하고 거대한 크기, 거기에 마구잡이로 달아놓은 다양한 활용 무기들, 굉음과 함께 나타나 쏟아붓는 포격, 낭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영상도 시청자분들에게 흥미로웠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은 제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만.